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요즘 중년 남성분들 중에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시원한 느낌을 못 받거나 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이 전립선 비대증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립선 질환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가 고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게 중년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인지 전 연령대에도 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전 연령에 걸쳐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나 30대에서는 이제 전립선염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g 정도의 전립선의 크기가 50세 전후로 해서 노화라든지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요. 에이지 퍼센트라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대에서는 50% 정도, 60대는 60%, 70대는 70% 정도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전립선 비대증이요. 꼭 중년 남성분들만의 고민일까요? 젊은 층에는 아예 발병을 안 하는 건가요? 20대, 30대에서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염의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구별하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전립선염증도 증상이 비슷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또는 남아있는 느낌이라든지 소변이 가늘어지고 잘 배출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전립선 비대증과 염증은 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가 진단만으로 전립선염을 확진하기는 좀 어렵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합한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염을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너무 좀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치료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재발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이라는 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분의 1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서 관략기능의 기능을 유지해서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이란 질환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이란 질환은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서 또 호르몬의 영향으로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요도를 압박하고 누르게 되면서 요도를 좁게 만들고 방광 내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증상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나요? 어떤가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중간에 끊어지거나 소변 지출이 배출이 어려워지는 배뇨지연 현상이나 양뇨감, 세뇨감을 호소할 수 있으며 또한 배뇨 배출 시에 아랫배에 힘을 줘야지 소변이 나오거나 소변이 똑똑똑 떨어지고 가늘게 나오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봐도 덜 본 듯한 느낌이 들거나 남아있는 느낌 또는 자주 보게 되는 느낌인 빈뇨감이나 잔뇨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 요실금 증상이나 급박뇨 또는 절박성 요실금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특히 밤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되는 야간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근데 집에서 만약에 자가 진단을 한다고 하면 이 증상들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가 해당돼야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배뇨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적정한 진료와 검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집에서 자가진단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진단 후에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어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시면 진료 후에 적정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립선 특이화원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피 검사가 4 이상이 되면 전립선 암을 의심하여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전립선 피 수치가 4 이하다 그러면은 전립선 암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요속 검사입니다. 요속 검사를 통해서 한 번 소변 볼 때 소변량이 얼마 정도인지, 그다음에 소변 속도는 얼마만큼 빠른지, 그다음에 소변 보는 패턴은 어떻게 소변을 보는지, 소변을 보고 나서는 잔뇨의 양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또 시행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몇 그램 정도가 되는지, 전립선 내에 종양이나 암세포나 용종이나 낭종 이런 다른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광 내시경 검사는 다른 요도 협착이 있거나 또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요도가 얼만큼 좁아져 있는지, 또는 방광 내에 방광암이라든지 종양, 결석, 다른 염증 같은 다른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지금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들이 또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은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을 기본으로 해서 최소 2알 정도 또는 4알 정도를 이제 매일 복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단점으로는 이제 한번 복용을 시작하시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약처럼 이제 치료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증상 초기에만 효과를 볼 수 있고 증상 초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효과가 약하거나 또는 효과가 잘 안 되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요법에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좀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거나 또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또는 성욕 감퇴를 통해서 발기력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요법에서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작용으로 부담스럽거나 또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이라면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요법입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또는 전기 소작 기구를 통해서 좁아져 있는 요도의 전립선을 부분적으로 절제해주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요실금 또는 요도 협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셨다가 수술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간략하게 수술 방법에 대해서 특징을 안내를 해드리면 전립선 절제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또는 척추 마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요실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상의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외로 수술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은 하루 이상, 길면은 3일 이상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처음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요도 부분에 자결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또는 피가 비치는 혈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소변줄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불안해하시고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보장되어 있는 시술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수술만큼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좁아진 전립선 요도 부분을 녹지 않는 실인 이식형 결찰서로 묶어줘서 요도를 넓혀주게 됩니다. 요도를 넓혀주게 되면은 소변길이 이제 개통이 되고 열리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주는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드리면 절제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전립선 절제술에서 보였던 출혈이 거의 없으며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요실금, 요도 협착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굉장히 짧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시술 후에는 당일날 퇴원도 가능하다는 점이 전립선 결찰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전립선 결찰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전립선 결찰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요도를 따라서 내시경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요도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좁아진 요도 부위를 확인하게 되면 전립선의 우측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식형 결찰사가 전립선의 우측엽에 발사가 되면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삽입된 이식형 결찰사가 개통을 이루어지게 되고 좁아진 요도가 개통이 되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측엽에 결찰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전립선의 좌측엽에도 똑같이 대칭적으로 내시경 기구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립선 결찰사가 전립선 좌측엽에 이식이 되고 발사가 되면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삽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전립선의 우측엽과 좌측엽에 결찰이 된 것을 확인하고 요도가 좁아져 있던 것이 다시 확장이 되고 개통이 되면서 시술 전과 비교했을 때 좁아진 요도가 확장되면서 개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고 지속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삽입된 예. 이식형 결찰에서는 한번 이식이 되고 삽입이 되면 녹거나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급속도로 커진다거나 또는 전립선 내에 암이 발생하여 전립선 암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서 방광의 섬유화 때문에 방광 기능이 너무 많이 손상당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살짝 전립선 결찰술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좀 특징을 짚고 넘어가면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전립선 절제술 같은 수술 방법이 아니고 간단한 시술로서 국소 마취 10분 내로 치료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시술을 하고 나고 치료를 잘 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전립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절제술 같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절제술에서 보였었던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 요실금, 요도 협착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어낼 수가 있고요. 나이가 고령이거나 또는 협심증,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감을 좀 덜어내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치료법 중에서 약물 치료도 있고 절제술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얘기 나누면 이 결찰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좀 전립선 비대증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네요.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가끔씩 운전 도중에 소변이 갑자기 마려우면 참기가 힘들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서 건강식품 같은 걸 먹어보긴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 많이 힘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 뭐 직업상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소변을 좀 참기 힘들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가능할까요? 50대 중반 남성이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소변이 참기가 힘들어지는 절박성 요실금을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요도가 좁아지고 막히면서 소변이 가늘어지고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방광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참기 힘들어지는 절박성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급박뇨, 절박뇨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결찰술을 통해서 좁아진 요도를 확장시키고 개통시켜주게 되면은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방광내 압력이 낮아지면서 절박성 요실금이나 세뇨감, 양뇨 같은 배뇨 증상을 완화시키고 개선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건강식품도 드셨다고 했는데 이 건강식품은 전립선 비대증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식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이제 마트나 약국에서 편하게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채택하여 치료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게 되면은 증상의 초기부터 그다음에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건강기능식품이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한 가지 사례 또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사례일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번엔 60대 중반 남성분이십니다. 저는 65세입니다. 소변기 앞에서도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특히 옆에 누가 있으면 더 심하고요. 또 다본 후에도 소변이 조금씩 나와서 옷이 젖는 바람에 여간 불편합니다. 비뇨기과에 가서 약도 타서 먹고 있는데 효과가 시원치 않아서 먹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좋은 방법, 어떤 치료가 이분께는 좀 좋을까요? 예, 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60대 중반 남성이고요. 이제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소변이 나오는 이제 배뇨지연이라든지 주저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추후에 이제 요도 끝으로 해서 소변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속옷에 소변이 젖는 이제 배뇨 후 점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약을 복용을 계속 하고 말다 반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인데요. 전립선 결찰술을 통해서 좁아진 요도, 폐색된 요도를 개통시켜 주게 되면은 요도에 있는 잔뇨가 없어지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배뇨 점적 현상이 개선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오줌길이 개통되고 배출이 원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배뇨 지연이라든지 주조뇨 또는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고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이 전립선 결찰술 시술입니다. 정말 뭐 의학의 발전이 대단하네요. 자, 다시 한번 좀 영상 보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영상을 보시면 요도를 통해서 쭉 들어가시다 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요도가 좁아져 있거나 폐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자가 요 내시경을 들어가서 좁아진 요도에다가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 전립선의 우측엽에 이식형 결찰사가 발사되면서 우측 전립선엽을 묶어주어 결찰을 하게 됩니다. 결찰이 되어 삽입이 되게 이루어지면 좁아져 있던 요도가 개통이 되면서 우측 전립선엽이 결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확인한 후에는 다시 시술자가 좌측엽에도 전립선의 좌측엽에도 대칭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이식형 결찰사가 좌측 전립선엽에도 발사되면서 이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측엽 그리고 좌측엽에도 대칭적으로 이식형 결찰사가 결찰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좁아져 있던 요도가 시술 전과 비교했을 때 좁아져 있던 요도가 폐색되어 있던 요도가 개통되고 확장되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치료가 끝나는 것입니다. 네, 전립선 결찰술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좀 보셨는데, 근데 이게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시술법인가요?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시술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전립선 비대증을 적합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 만약에 100g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80g 이상만 되더라도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한 이제 요도가 협착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도 전립선 결핍혈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치료가 너무 늦어지거나 방치되거나 또는 방광 기능이 너무 손상받아서 방광이 너무 쪼그라들거나 육주화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거나 전립선 결핍혈술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게 부작용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작용, 뭐 그렇게 시술을 받고 난 후에 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할 수 있을까요? 전립선 결핍혈술은 이제 수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절제술처럼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 요실금 또는 고령, 나이, 기저질환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립선 결핍혈술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겠고요. 예. 주의할 사항으로는 특별히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주의할 점은 없겠으나 일주일 정도는 음주라든지 성관계는 좀 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술을 받고 난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예방인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카페인, 커피,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전립선 질환에 좋지 않고요. 2시간에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주어서 전립선 주위의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요실금 같은 증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략근의 일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립선 주위의 골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쿼트라든지 조깅 같은 운동을 미리미리 좀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년 남성들의 최대 고민이라고 하죠.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최신 의학 정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병원까지 가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배뇨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비뇨기과 방문을 꺼려하셔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지연하거나 방치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미루게 되면 2차적으로 방광에 악영향을 미쳐서 방광 기능이 손상되면서 방광의 용적이 작아지는 현상이 유발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치료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고 빈뇨, 야간요, 밤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변이 안 나와서 힘을 줘도 소변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방광에 소변을 참지를 못해서 바지나 속옷에 소변을 지려버리는 굉장히 극심한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시는 어르신들처럼 소변줄을 차야 된다거나 기저귀를 차야 되는 경우까지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은 비뇨기과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게 되면은 증상의 초기부터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제때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도 원장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꼭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꼭 참고하시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